자, 반갑습니다. 이미 노션을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할 것 같다는 그런 기능들은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것 같은 그런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각자 노션 화면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습을 위해서 화면을 두 개로 분할시켜 놓고 띄워놨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노션을 처음에 시작하면 어떤 툴이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메뉴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네. 뭐 노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복잡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가 메뉴를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기능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열기, 그리고 혹은 이렇게 사이드바 닫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이드바 기능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네, 이거는 좀 자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화면이 좀 작은 분도 계시고 또 큰 분도 계시니까 사이드바를 자동으로 감출 수 있게 노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나 사이드바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 있다가 얘가 사라진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메뉴가 나오니까 긴장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충분히 크다. 나는 충분히 큰 모니터를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사이드바를 항상 보이도록 설정을 해놔도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속해 있는 워크스페이스 목록이 나오고요. 결제를 하신 분은 이렇게 프로요금제라고 나오고요. 결제를 안 하신 분들은 프로요금제라고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메뉴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항상 그 디폴트로 보이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한 메뉴가 여기 가운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자, 빠른 검색과 모든 업데이트, 이 두 가지는 일단 지금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설정과 멤버, 이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정과 멤버를 클릭을 하시면 내 계정이라는 메뉴부터 그 다음에 아래 통합이라는 메뉴까지 몇 가지 메뉴가 나오죠. 자, 내 계정을 클릭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한 노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리셋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해서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기능이죠. 네, 아주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 알림과 설정에서는 핸드폰이나 또는 이메일로 뭐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사람한테 수정된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모바일이나 이메일에서 변경된 사항을 노티피케이션 받는 푸시 알림 서비스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오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바일 푸시 알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션이 캘린더 기능을 쓸 수 있죠. 캘린더에 어떤 일정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푸시 알림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또는 뭐 이메일로도 전송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모바일 푸시 알림과 이메일 알림을 꺼버리면 메시지가 당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나는 메뉴에 변경된 부분을 통지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꺼두는 게 좋은데 중요한 스케줄이나 중요한 알람 같은 것들은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미리 받아 놓으면 그 일정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결된 앱은 구글 드라이브나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 이 세 가지와 연결을 해놓으면 예전에는 크레딧을 줬는데요. 요즘에는 크레딧 적립하는 그 기능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앱하고 연동을 해놓으시면은 이 노션에서 특정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일 인베드 시킬 수 있죠. 그때 자동으로 계정이 연결이 되는 기능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화 지역에서는 아마도 혹시 처음에 설치를 하시면 이 언어가 잉글리시라고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은 한국어 지원되니까 언어화 지역에서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월요일 설정하기 한 주의 시작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크레딧 적립인데요. 예전에는 회원 가입을 할 때 내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이렇게 5불씩 추천을 적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기능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이제 노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크레딧 적립을 해서 이걸 가지고 노션 연간 결제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혜택이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 그리고 웹에서 로그인, 그 다음에 데스크탑 앱에서 로그인. 데스크탑 앱에서 로그인을 잠깐 살펴보자면 노션은 크롬 브라우저나 뭐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데스크탑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크레딧을 5불씩 주고요. 또 에버노트나 클리퍼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또 크레딧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레딧을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설정 쪽 메뉴를 가시면 워크스페이스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름, 내가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현재 노션 내 이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션을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노션.so 슬래시 워드마스터 제로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되는데 노션.site라는 주소도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도메인, 저의 경우에는 도메인이 워드마스터 제로인데 노션.so 슬래시 워드마스터 제로라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드마스터 도메인을 특별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워드마스터 제로 도메인으로 시작하는 이름도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면 이 주소를 공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 주소로 공유를 하시면 한 번 클릭을 한 다음에 노션 사이트 주소로 한 번 또 리다이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실 때 이 주소를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개 홈페이지는 개인 프로 요금제 이상을 결제를 해야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처음에 노션을 가입할 때 워드마스터 제로였기 때문에 워드마스터 제로 노션 사이트라는 주소가 공개 홈페이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가격 정보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노션을 쓰는 방법은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 요금제라고 해서 프로 요금제 이상에서는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연간 결제를 하시게 되면 매달 4불씩 총 1년이면은 48불이 결제가 되는 거죠. 원타임으로 단 한 번에 48불이 결제돼서 매년 애니얼피 형식으로 48불씩의 결제가 되겠고요. 매달 결제 형식으로 결제를 하시면 매달 5불씩의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불씩 연간 결제를 할 때는 한 번에 총 48불이 결제를 되지만 대신 한 달에 4불 정도가 결제가 되는 개념인데 매달 결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월별로 결제가 되겠지만 월에 1불 정도가 추가돼서 결제가 되니까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간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여유가 없어서 월 베이스로 결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5불씩 매달 결제 옵션으로 해놓고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 등록을 하셔야지 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구가 되면 이제 발생되는 청소 정보가 있고요. 저는 이제 크레딧을 전부 소모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0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사이드바에서 메뉴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지금 이 공심제 강의라는 워크스페이스에는 페이지가 하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노션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게 노션에는 페이지와 블록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페이지가 무엇이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혹은 뭐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홈페이지 있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이런 나오는 화면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웹페이지가 노션에서 얘기하는 페이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뭔가 너무 개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아리안글이나 혹은 MS 워드 같은 이런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쓰실 때
우리가 이제 화면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해서 처음에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화면 작업하는 단위가 A4 용지다 그러면 그 A4 용지 한 장이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나 뭐 이런 아래 한글 같은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페이지 하나를 노션에서 얘기하는 페이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노션에서 얘기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의 페이지와 어떤 빈 화면과 같은 개념이다. 근데 그런 빈 화면이 워드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아주 시리얼하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우리가 추가한 대로 페이지가 이렇게 시리얼하게 추가되지만 노션에서는 그게 직렬적이지 않다.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MS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길게 이어서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다르게 마치 우리가 그 위키백과 잘 아시죠? 나무 위키나 뭐 이런 위키 문서처럼 일종의 하이퍼링크 형태의 문서를 노션에서 표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을 내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노션에서 얘기하는 페이지에 그 개념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 노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페이지의 개념은 위키백과와 같은 이런 하이퍼링크 형태의 문서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션의 페이지는 우리가 그 블로그 할 때 그 블로그 페이지와 거의 유사한 페이지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션 페이지를 블로그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에디터를 띄워놨어요. 자, 이 블로그 에디터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 블로그 에디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 사진이 있고요. 뭐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스티커 같은 이모지도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노션에서 이야기하는 그 블록이라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게 블록이라고 명칭을 너무 어렵게 지어놔서 그 부분이 약간 처음에 노션을 배울 때 어려운 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노션에서 얘기하는 블록이라는 거는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블로그를 비교한다고 하면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션에서 블록이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제 왼쪽에는 노션 화면을 띄워놨고요. 오른쪽에는 블로그를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 아이고, 자, 블로그에서 제가 기초 강의 시작하기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우리가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기초 강의 시작하기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텍스트라고 부르죠. 이거를 뭐 노션에서 얘기하는 블록이다 이렇게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자, 블로그에서는 이거를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또 문서 편집기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노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러한 텍스트를 우리는 노션에서는 블록 형태의 텍스트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페이지에 입력하는 모든 이미지나 텍스트나 여타 다른 모든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자, 노션이 있고요. 노션 그 밑에는 첫 번째로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는 뭐가 있냐? 블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가 하나만 있느냐? 페이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자, 2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의 어떤 구성, 페이지의 개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페이지는 어디에 나타나냐?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노션에서 사이드바를 봤습니다. 제가 사이드바를 다시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 그래서 노션에서는 무조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시작해야 돼요. 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상을 차려놔야 되잖아요. 밥상을 안 차리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서서 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션에서는 뭔가 내가 뭔가를 홈페이지든 포트폴리오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위키백과와 같은 뭐 멋있는 그런 백과사전을 만들고 싶든 무조건 처음에 페이지 하나를 추가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페이지가 없으면 노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션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페이지는 무조건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오늘 처음 듣는 노션 노린이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 노션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강의를 위한 공심제 강의라는 워크스페이스에는 현재 노션 페이지가 단 하나만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페이지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 여기도 제가 오른쪽에도 사이드바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자,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이드바에 항상 페이지 추가라는 아이콘, 요 글자가 항상 있습니다. 얘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네, 남편분이나 애인만큼 뭐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데 이 노션에 있는 페이지 추가라는 이 글자는 절대 여러분들을 네,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고요. 그 밑에 있는 템플릿이나 가져오기 휴지통 이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죠. 우리는 일단 페이지를 추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자,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고민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페이지 추가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목 없음이라는 게 오른쪽 네, 빈 화면에서 글자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도 지금 빈 화면처럼 하얗게 지금 질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그림이 몇 분에게 보이고 있어요. 네. 비디오를 안 켜셔도 제 눈에는 환하게 잘 보입니다. 머릿속에 하얘진 분들이요. 네. 그래서 여기 페이지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더니 제목 없음. 네, 제목 없음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노션을 배울 때 제목 없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도 들고요. 도대체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나? 나는 글을 쓸 때도 제목 짓기가 제일 어려운데 얘는 시작을 할 때부터 나더러 제목부터 지라고 하는구나. 확 짜증나네,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목 없음이라는 글자만 보면 막 강박관념에 빠져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제목 1이라고 과감하게 이제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왼쪽 사이드바에 아까는 기초 강의 시작하기 요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목 1이라는 페이지가 새롭게 요 밑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우리가 이제 제목 설정은 끝난 거예요. 제목을 설정했으면 컨텐츠를 만드는 그 단계, 그 다음 단계 한 50% 이상은 한 겁니다. 네. 이미 이제 많은 숙제를 끝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제목을 설정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노션에서는 제가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페이지부터 만들려고 했죠. 자, 근데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미 노션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분들은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게 이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도대체 몇십 번을 리바이벌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제일 짜증나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목을 입력을 했고요. 노션의 페이지는 커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입력하는 본문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목을 입력했잖아요. 그럼 제목은 얘는 커버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얘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뭔가를 연이어서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지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은 일종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 커버 스토리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커버 영역 있죠. 그 부분, 헤더 영역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커버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 첫 번째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목은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이 홈페이지의 어떤 커버 영역을 좀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하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콘 추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콘 추가라고 돼 있는 요 글자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아이콘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노션이 지 마음대로 랜덤으로 설정을 해줬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자, 바꾸는 방법은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검은색을 해도 돼요. 자, 침대라고 입력하면, 자, 침대, 한글도 되고요. 영어도 됩니다. 네. 근데 영어로 검색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한글로 검색하니까 불친절하게 하나만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모티콘, 여기는 이제 이모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모지라고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또 바꾸고 싶으면 클릭하고, 또 바꾸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단에 커버 이미지를 설정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아이콘 추가를 했죠. 이번에는 커버 추가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커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노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잠깐만요. 이걸 좀 조절하고요. 자, 기본적인 커버 이미지가 설정이 돼요. 이건 디폴트예요. 이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커버를 좀 변경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커버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자, 커버 변경이라고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스크롤 하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커버 이미지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노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커버 이미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쁘지도 않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바꿔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만약에 멋진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업로드 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버튼을 눌러서 탐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제 링크 탭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멋진 이미지들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언스플래시 이런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언스플래시 사이트 이렇게 검색하다가 좋은 이미지를 만나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누른 다음에 링크에서 붙여넣기 제출.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커버 이미지가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 사이즈는 원래 굉장히 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일부분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이고 싶은 부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치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미지를 끌어서 재배치가 나오죠. 이것처럼 이렇게 끌어가지고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상시 화면에서 보이고 싶은가 설정을 하고 위치 저장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자, 본문을 입력하기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입력할 때는 빈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블로그 에디터에서 했던 거 있죠? 똑같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도 뭐 블로그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도 다 들어가고요. 네, 그냥 똑같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서 편집기를 작업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어떤 문서를 편집하듯이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는 것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을 잡아서 지우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거 똑같이 그냥 편집을 하시면 돼요. 단지 이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빈 페이지 이렇게 초기 상태로 왔는데요.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지금처럼 빈 페이지를 눌러서 작업하는 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 네. 이런 방식이고요. 만약에 이미 잘 만들어 놓은 노션 페이지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템플릿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템플릿으로 어떻게 빨리 쉽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면 화면에 빈 페이지를 누르지 마시고요. 템플릿을 누르시면 돼요. 자, 템플릿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노션에서 제공하는 이건 이제 노션 오피셜이죠. 노션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나오거든요. 자, 디자인 분야, 학생 분야, 엔지니어링부터 지원, 영업까지 아주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 템플릿이 바로 여러분들 노션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내가 구경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클래스 메모, 클럽 홈페이지, 뭐 엔지니어링 로드맵, 그 다음에 인사 관련돼서 뭐 회사 홈페이지, 여러 가지 개인으로 가볼까요? 개인 쪽에는 뭐 빠른 메모,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빠른 메모라는 게 내가 마음에 든다. 이거를 적용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템플릿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편집 내용 저장라고 한 내용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우리가 그 기존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었잖아요. 기존 페이지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장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편집 내용 저장을 누르시면은 자, 가져오기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노션 홈페이지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그 템플릿을 내 쪽으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다리시면 이렇게 가져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와이파이를 끄고요. 유선으로 네. 지금 네, 바꿨습니다. 네. 자, 가져오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죠?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자, 페이지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사이드에서 요 페이지 추가, 요걸 눌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이드바에 내가 추가한 페이지들의 목록이 이렇게 돌출이 된다. 그래서 제목 1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이렇게 제목 1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또 누르면은 제목 없음이 또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제목 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신 노션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추가를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맨 밑에 가시면 새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 똑같이 페이지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자, 아까 제가 사이드바에서 중간에서 페이지 추가를 할 때와 지금은 사이드바 제일 아래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를 했잖아요. 이때와 아까와의 그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화면 크기요. 네, 화면 크기죠. 이렇게 다이얼로그처럼 마치 대화 상자처럼 화면이 아예 돌출이 돼서 이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여백처럼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가운데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쪽, 요 지금 하얀 화면 있죠? 여기를 제외한 바깥쪽을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가운데에서 페이지 추가를 누를 때는 그냥 페이지가 무조건 제목 없습니다는 제목이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페이지가 생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아래쪽에서 새 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뭔가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 같은 아까와 유사한 상태이긴 한데 이 안에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없어져 버려요. 예,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새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 왼쪽의 사이드바에도 잘 보시면 뭔가가 추가된 것 같은데 바깥쪽 클릭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새 페이지를 눌러서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나왔죠? 이거를 페이지로 열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화 상자로 열려 있는 약간의 사이즈가 작은 노션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띄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페이지로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든 화면이 사라지지 않고요.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요 차이점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페이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익히는 그 단계에서는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페이지를 실수로 추가했다. 이럴 때는 지워야 되잖아요.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매 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 보시면 점점점. 자, 노션에서는 점점점 3개짜리 붙은 애들이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애들, 졸려서 약간 누워있는 애들이 얘는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없음이라는 페이지 오른쪽 끝으로 가면 삭제, 복제 등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팝업 메뉴가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여기서 삭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삭제가 되죠. 또 그리고 내가 잘못 입력했으면 또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삭제를 했다. 아, 이거는 내가 지워야 될 게 아닌데 지웠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휴지통을 클릭을 합니다. 자, 휴지통을 클릭을 하면 내가 삭제한 페이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보시면은 쭉 내가 지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복원이라고 있죠. 네. 복원을 누르시면은 내가 지운 것들이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구성하는 거에서 페이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왼쪽 그 사이드바에 계속 생기겠죠? 자, 페이지. 제가 계속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많아지겠죠?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계속 추가를 해볼게요, 제가. 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는지, 네, 저 반대 멕시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노션 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심각하게 걱정이 됐는데, 노션을 좀 쓴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설마 이렇게 쓰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면이 마치 어지러운 바탕화면처럼 아이콘이 그냥 뭐 여기저기 수백 개, 수십 개가 막 수천 개가 널려 있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제가 회사 우리 팀원들 컴퓨터를 볼 때마다 정말 바탕화면에 어저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콘을 보면서 제가 멘탈이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사이드바 영역에도 페이지들이 어지럽게 저처럼 이렇게 스크롤되어 있는 게 아닌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이유는 노션의 페이지의 어떤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노션에서는 페이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일렬로 사이드바에 직렬하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노션의 페이지는 상하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어떤 누군가가 누구를 포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종속 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종속 관계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런 툴 잘 쓰시려면요 드래그 앤 드롭을 잘 해야 됩니다. 뭐 드래그 앤 드롭은 영어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끌어서 이동. 이제 이 노션에서는 끌어서 이동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 끌어서 이동이라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제목 없음이라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얘를 제목 1이라는 애 밑으로 얘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제목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요. 끌어서 이 제목 1, 요 안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파랗게 변하죠. 여기서 떨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왼쪽에 화살표가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노션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노션에서는 이거를 토글이라고 합니다. 토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토글이 뭐죠? 예, 뭐 안다고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아래쪽으로 바뀌고요. 자,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쪽 모양으로 바뀌고요. 내가 여기에 방금 넣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새로운 페이지 2 있죠? 얘를 당겨가지고 다시 제목 1에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목 1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제목 1을 펼치면 제목 없음이라는 페이지와 새로운 페이지 2가 제목 1에 속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목 1을 선택하면 제목 1이라는 페이지에는 제목 없음과 새로운 페이지 2라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원래 그 제목 없음이라는 이 페이지와 새로운 페이지 2는 사이드바에 어떻게 보면 루트, 가장 최상위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종속 관계가 바뀐 거예요. 제목 없음과 새로운 페이지 2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목 1이라는 부모를 자기 자신의 부모로 맞이한 거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모든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이라는 페이지는 새로운 페이지 2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제목 없음이라는 이 페이지는 제목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이 페이지는 제목 없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층 관계를 내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야 될 페이지를 이렇게 토글 목록으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단계별로 마치 트리 구조나 뭐 이런 그 종속적인 관계 형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층적 관계가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그 노션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서 각각의 분야별로 혹은 분류별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업무를 여기 노션에 기록을 한다. 근데 나는 여기에 내 일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한다. 일상 기록도 하고 업무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업무일지도 기록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자, 업무적인 내용에는 업무일지 기록도 있고요. 미팅도 있고 뭐 어떤 그 다른 이제 업무일지를 쓰는 것도 있고 뭐 또 프로젝트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리소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에 속하는 그 바운더리에 속하는 일들을 모두 업무 바깥, 그러니까 업무와 같은 레벨로 동등한 페이지 레벨로 구성할 게 아니라 업무라는 페이지를 가장 최상위에 지금처럼 제가 여기다가 업무라고 내용을 입력하면 거기에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리라는 예를 들어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스케줄 뭐 이런 이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분야에 맞게끔 구조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위는 내용이 별로 없고 일단은 이런 거를 다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워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위에 내가 디폴트로 위치해야 될 그 카테고리별로 노션 페이지를 구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브 카테고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종의 이게 분류시키는 거, 구조화시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는 언제든지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동을 했는데 미팅 스케줄을 다시 업무 쪽, 그러니까 인력 관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업무 밑에 바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업무 쪽으로 당겨 놓으시면은 자, 업무 밑에는 프로젝트 관리가 있고 인력 관리가 있고 미팅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페이지는 무한대의 페이지를 가질 수 있고 그 페이지 밑에는 또 다른 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이 기타 다른 것들을 이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션에 관련된 기초적인 여러 가지 그 블록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제목 없음 페이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노션 기본 페이지라는 거를 추가를 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빈 페이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빈 페이지 클릭하고요. 노션에서 블록을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블록이라는 거는 뭐냐? 자, 아까 우리가 블로그 에디터 봤었죠? 노션에서 블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블로그에서 입력하는 텍스트 혹은 뭐 사진,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표 이런 것들을 노션에서 블록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하면 블록을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노션에서 제공하는 블록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많은 블록들이 있죠.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목을 해야 될 블록은 이제 기본 블록이에요. 자, 기본 블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시면 인라인 블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블록은 이따가 이제 2교시 시작을 하겠지만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서 편집기 쓰듯이 노션을 쓸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블록보다는 이런 기본 블록들의 중심을 두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텍스트를 선택을 했더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 상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노션에서는 항상 이렇게 엔터를 치고 이동할 때 입력하는 기본적인 블록은 텍스트를 입력하는 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 블록의 기본 입력 상태는 텍스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블록은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인 블록 중에서 몇 가지 블록만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할 일 목록을 선택하시면 이거는 뭐예요? 오늘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것처럼 뭔가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 숙제를 했나, 이런 것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때 할 일 목록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할 일 목록이라는 건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스트라이크 형식의 텍스트가 중간 라인에 딱 치워지고요. 해제하면 사라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일 목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자, 마지막에서 엔터를 지금 보시면 숙제는 할 일 목록이었죠.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라인에도 똑같은 그 블록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치면은 원래 새로운 블록을 입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블록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슬래시를 입력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목 1이라는 블록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제목 블록은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션에서는 텍스트가 총 4가지 형태의 크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편집기를 쓸 때는 글자 크기를 포인트 형태, 포인트라는 숫자로 지정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1포인트부터 뭐 허용하는 숫자의 범위까지 뭐 250, 500 이렇게 포인트 지정하면 글자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션은 폰트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크기는, 일반적인 폰트는 이 텍스트라는 블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크기의 블록들은 이 제목 1과 제목 2, 제목 3, 제목 2를 선택하게 돼요. 자, 그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목 2를 선택하고요. 자, 제가 제목 1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칸에 또 슬래시를 입력하고 제목 2를 선택하고 제가 제목 2라고 입력할게요. 그 다음 칸에 또 슬래시를 입력하고 제목 3을 선택하고 자, 제목 3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어때요? 자, 글자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일반 텍스트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큰 텍스트가 제목 3. 그리고 얘는 좀 진하게 좀 칠한 것 같죠? 그리고요, 그 다음 큰 글자는 제목 2, 그리고 가장 큰 글자는 이 제목 1이라는 블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할 때 글자 크기를 좀 달리해서 대비되는 효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뉴얼리하게 수동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목 1, 2, 3이라는 블록을 통해서 글자 크기를 표현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블록 중에서 또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에는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크플로우나 트랜스노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이 글머리 기호 목록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별거 아니죠, 뭐. 이렇게 텍스트를 쓰기 전에 왼쪽에 그 점 같은 거 하나 찍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라인에도 똑같이 글머리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입력할 수 있고 한 번 더 엔터를 치면은 자, 다시 원래 원상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아까 우리가 할 일 목록에서 엔터를 쳤을 때 또 한 번 엔터를 치면 설정이 바뀌는 것과 똑같죠. 네. 일반 텍스트와 똑같지만 글머리 기호 목록은 왼쪽에 점이라는 게 분릿이 하나 들어간다. 분릿 포인트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블록을 볼까요? 그 다음에는 토글 목록이 있어요. 자, 토글 목록은 이미 제가 아까 페이지를 설명을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네. 토글 목록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토글 목록. 자, 토글 목록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지금은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펼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토글 목록이라는 거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 모든 블록들이나 노션에서 이 페이지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블록들을 이 토글 목록 안으로 감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요걸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해갖고요.
요거를 지금 다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시면 끌어서 이동이라는 점점 6개짜리가 뭔가가 보입니다. 요거 이렇게 끌어가지고요. 토글 목록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넣어줄 때 파란 색깔의 수평선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모든 블럭들이요. 이 토글 목록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토글 목록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토글 목록을 접어보니까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얽히설키 설켜 있는 것들이 토글 목록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펼치면은 내용이 다 보여요. 뭐 이 안에서 편집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마치 이제 문서 편집기 작업을 하듯이 에디팅 하듯이 그냥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감춰 놓으면은 깔끔하게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지 항목으로 그룹핑을 하거나 이것들은 좀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토글 목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글 목록까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토글 목록의 경우에 얘를 복제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는 어떻게 했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얘랑 완전히 동일한 똑같이 생긴 애를 그대로 막 복제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블록이 위치한 왼쪽 끝에 가면 항상 이 끌어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라인에 따라다녀요. 이 끌어서 이동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이 톡을 내가 변경하고 싶은, 그러니까 복제하고 싶은 블록이 있는 라인의 왼쪽 끝으로 가서요. 요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제라고 있어요. 저는 맥이라서 이제 요 커맨드 D를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Alt D일 것 같은데요. 자, 커맨드 D, Alt D를 딱 눌러주게 되거나 혹은 여기 팝업 메뉴에서 복제를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토글 목록을 확장하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여기도 확장을 하면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이 토글 목록으로 다 묶이게 되면은 이 상위에 있는 목록을 복제만 해도 이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같이 복제가 된다는 게 이 기능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복제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블록으로 마우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복제를 이렇게 하시면은 6개가 복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이 6개를 한꺼번에 복제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6개를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끌어서 이동을 클릭한 다음에 복제를 하면 총 12개의 블록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블록을 지우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지워도 되고요. 네, 뭐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블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필요 없는 건 지웠고요. 자, 슬래시 누르고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번호 매기기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번호 매기기 목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라인에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할 때 왼쪽에 숫자가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번호 1이라고 치고요. 엔터를 치면 그 다음 라인에 번호가 또 매겨집니다. 번호 2라고 되고요. 엔터를 치면은 번호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엔터를 칠 때마다 숫자 넘버링을 개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노션이 넘버링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노션을 쓸 때마다 정말 매우 많이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탭 키하고 Shift 탭 이 두 가지 키거든요. 자, 탭 키는 뭐냐면 들여쓰기죠. 이제 개발자들은 사실은 이제 탭 키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탭 키를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들여쓰기를 할 때 이제 탭 키를 쓰는데 들여쓰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마우스가 여기 번호 1 밑에 번호 2에 있잖아요. 여기서 탭 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번호 2가 번호 1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왼쪽에 사이드바에서 페이지의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숫자가 계층 구조가 돼요. 그래서 번호 2가
번호 1 밑으로 들어가니까 구조화가 되니까 넘버가 여기가 원래 2였잖아요. 근데 얘가 들여쓰기가 되면서 얘가 A로 변하고요. 숫자 넘버링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번호 3을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얘가 이제 B가 되고요. 숫자가 번호 4가 2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숫자 넘버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 2하고 번호 3은 이제 1번 밑에 있으니까 1번에 속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는 A하고 B라고 시작했고요. 만약에 번호 3을 또다시 번호 3에서 탭키를 누르면 얘는 이제 그 로마 숫자처럼 I라고 변해요. 그럼 여기서 번호 3에서 숫자라 엔터를 치면은 그 밑에는 I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번호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 하나도 넘버링을 할 때도 자유롭게 그 계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번호 5를 내가 번호 2 밑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번호 2 밑에 속한 그런 이제 자식 개념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들여쓰기 한 거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다. 네,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여쓰기 하는 거는 탭키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른쪽에서 역으로 가져오는 거는 Shift 탭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Shift 탭을 누르면은 얘가 다시 번호 2 밑에 속한 게 아니라 얘는 번호 1 밑에 속한 걸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들여쓰기 개념으로 노션을 좀 더 계층 구조로 개념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들여쓰기 할 때는 탭, 다시 그 들여쓰기 한 거를 왼쪽으로 복원하고 싶을 때는 Shift 탭을 누른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번호 2부터 번호 5까지 선택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됐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호 2부터 번호 4 이렇게 4개의 블록을 선택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얘네들은 모두 번호 1 밑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번호 3과 번호 5를 선택하고 Shift 탭을 누르면 얘는 또 2개가 한꺼번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번호 5는 여기서는 아무리 탭키를 눌러도 더 이상 들여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여쓰기는 내가 상위에 있는 그 I보다 한 단계만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 요만큼 텍스트 문자 길이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우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 목록인 경우에는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고 계층 구조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 넘버링이 자동이 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탭키를 통해서 순서와 이 계층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탭에 있는 기능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 중에 자 토글 목록도 했고요. 번호 매기기 했고 그 다음에 인용 있죠. 인용은 이제 우리가 그 블로그에 보면 블로그 에디터에도 인용 기능 있잖아요. 여기 인용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 속에 있는 문장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인용 목록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블록 중에서 구분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분선까지만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 시간은. 자, 구분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줄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게 구분선 블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은 우리가 단이라고 얘기하죠. 워드 프로세서도 보면은 단을 다단으로 편집할 수 있잖아요. 화면을 세로로 2개로 분할시켜 놓고 마치 이제 매거진처럼 꾸밀 수도 있고요. 혹은 화면에 어떤 단을 3개로 나눠 놓고 각각의 화면으로 또 구성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단 편집을 하게 됐는데 노션도 그렇게 다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다 단 1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단 2, 단 3 이렇게 3개의 단을 나눌 거기 때문에 일단 단을 나누기 위한 텍스트 3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 2라고 하는 이 부분을 커서를 클릭을 하고요. 끌어서 이동.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 1, 이 단 1이 있는 줄의 오른쪽 끝에 가면 수직선으로 파란 줄이 하나 생겨요. 여기서 마우스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이 이
이 줄에서는 이 단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세로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단 3은 뭐냐? 얘를 또 끌어가지고요. 단 2 오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얘가 파랗게 수직선이 나타나고요. 여기다가 또 떼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화면이 이렇게 단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아, 총 세 개로 나눠졌죠? 그럼 예를 들어 단 1, 여기서 엔터를 쳐가지고요. 뭔가 다른 블록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블록 중에서 콜아웃이라는 블록이 있거든요. 콜아웃 블록은 뭐냐면 사각형의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고요. 여기 아이콘, 이모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뭔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블록을 우리가 콜아웃 블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지금 밑에 콜아웃 블록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다음에 요거를 복제를 하나 해볼게요. 복제를 해서 요거를 끌어가지고요. 단 2 밑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제를 하나 하고 얘를 끌어서 단 3 밑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단이 총 3개로 나눠진 걸 확실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단과 단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 보면 회색 빛깔로 이렇게 수직선이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당기면 간격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자,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단 1과 이 콜아웃 블럭에는 여기는 지금 이제 단으로 나눠졌고요. 만약에 여기 이 위에는 단으로 나눠지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 단이 하나만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단이 있고 요 줄에도 단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도 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만 단이 세 개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서 모든 노션 블록은 이제 끌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걸 끌어가지고 요 밑으로 놓으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넣으면은 딱 들어갑니다. 요 토글 목록도 끌어가지고 자 텍스트 입력 밑으로 넣어야지만 요 두 번째 단 밑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여기서 떨궈줘야 돼요. 여기서 떨궈져 버리면은 이거는 단이 하나로 나뉘어져 있는 그 밑에 맨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단 밑으로 집어넣을 때는 그 단 밑에서 이 단이 구분되어 있는 그만큼의 어떤 그 수평선이 나올 때 여기서 마우스를 떼야지만 그 단 밑으로 정확하게 블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도 끌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세 번째 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구분선 있죠? 구분선도 똑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들어가고 얘를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두 번째 단에 넣으면 두 번째 단에 들어가죠. 또 얘도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끌어서 이동하면 요 밑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아주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쓴, 아주 기초적으로 쓰는 어떤 블록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사실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노션을 처음 쓰는 분도 계시지만, 또 노션을 어느 정도 써보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기초적인 부분 중에도 아주 자주 쓰는 부분, 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뭐, 이미지 블록이나 동영상 블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블록을 써보시면은, 이미지 블록은 아까 우리가 커버 이미지 설정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 그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영상이 있는데 얘를 이제 여기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죠. 이걸 그리고 노션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동영상 인베드와 북마크 생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북마크 생성을 하면 이렇게 배너 이미지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 유튜브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동영상 인베드가 있습니다. 동영상 인베드는 뭐냐면 별도로 이 유튜브 사이트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동영상 인베드 기능을 씁니다. 네. 자, 근데 동영상 북마크를 쓰는 것보다 인베드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어떤 모임이나 혹은 학교에서 어떤 영상 같은 거, 이러닝 콘텐츠를 공부하고자 할 때 그 이러닝 콘텐츠가 만약에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하면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 노션에다가 그 페이지 링크를 다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그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아도 내 노션 페이지에다가 그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그
일종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바로가기와 같은 그런 기능으로 영상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 설명을 드렸고요. 5분만 쉬었다가 데이터베이스 블록, 관계형에 관련된 그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